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를 강타한 금주운동과 금주법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청교도적인 윤리가 강하게 뿌리박고 있는 미국에서 술은 폭력, 매음과 같은 악의 원천이기 때문에 술의 주조와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657년 매사추세츠 의회는 독주의 판매를 불법화했으며 교회에서는 음주폭력과 주취난동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마치 21세기 마약 남용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이후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금주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만 토마스 제퍼슨 등이 그 대안으로 주세법안을 입안했기 때문에 당시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금을 신텍스, 즉 죄악세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술은 이민 노동자가 많이 모인 대도시에서 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민자의 대거 유입에 따라 술 소비량은 더욱 늘어나 1830년경 성인의 1인당 술 소비량이 2010년 소비량의 3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술 소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금주운동도 거세어졌지요. 1826년 미국 금주협회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10년 후 회원이 1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40년대부터는 감리교가 중심이 된 교회가 전면에 나서 술과의 전쟁을 주도하였지요. 마침내 금주운동은 1851년에 메인주가 미국 최초로 금주법을 시행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금주운동은 남북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쇠퇴기를 맞기는 했으나 주법이나 주헌법으로 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주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 1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은 지지부진하던 금주운동의 변곡점이 되었지요. 전시의 곡물 전략, 작업 능률의 향상, 맥주를 애호하는 독일인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사정이 얽혀 금주운동을 전국화하자는 요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마침내 금주법이 제정되었는데 주류 판매 반대연맹, 금주십자군, 여성 기독교 금주연맹 등 기독교 단체들의 적극적인 금주운동의 영향도 컸습니다. 1917년 전시행정부는 곡물의 낭비를 막기 위해 알코올 도수 2.75도 이상의 주류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고농도 알코올 음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1월 모든 알코올 음료의 제조와 판매, 소비를 완전히 금하는 수정헌법 제18조가 의회를 통과하여 1920년 1월부터 발효되었지요. 이 법은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의료 목적에 사용하는 일부 주류와 종교 목적의 포도주만을 예외로 하였습니다. 금주법이 시행되자 미국인의 음주량은 이전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음주로 인한 정신질환도 줄어들었고 사망 원인의 30%에 달했던 음주로 인한 사망이 10%로 줄어들었지요. 포드 자동차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금주법이 시행된 이후 직원의 결근이 약 5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음주로 인한 결근율이 크게 줄어들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이런 긍정적인 금주 효과는 수그러들었으며 많은 미국인들이 금주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지요. 사실상 미국인의 대다수가 이 법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술 끊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금주법이 발효된 1920년부터 철폐된 1933년까지 이 법은 13년 동안 미국의 애주가들을 위법자로 만든 것입니다. 금주법 시대라고 부르는 금주법 시행 기간 동안 이른바 재즈 에이지, 광란의 20년대, 무법의 10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탄생하였습니다. 금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불법 주류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불법 제조와 판매망을 장악한 갱들이 판을 쳤습니다. 알카포네와 같은 위법자들은 짧은 시간에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섰고 다른 갱 조직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지요. 게다가 당시 모든 위스키는 수천 마일의 해안선과 국경선을 통하여 마구 밀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주법 덕분에 재미를 본 것은 인접 국가들의 주류 제조업자들이었지요. 금주법 시행 초기에는 애주가들을 위해 플로리다와 카리브해를 잇는 항공 노선까지 만들어졌지만
굳이 해외 원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정부가 임명한 금주법 단속 요원은 1920년에 1520명, 1930년에도 2836명에 불과했습니다. 인원수도 적은 데다가 급료도 낮아 갱에게 매수되기 일쑤였으므로 술의 유통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비밀 술집과 비밀 양조장, 주류 밀매업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마을과 가정을 뒤져야 했던 것입니다. 금주령 이후 가정과 농촌에서 밀주를 만드는 일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베스트 오브 진이라는 가정에서 증류한 위스키가 널리 유행했습니다. 부자들은 매수된 경찰과 갱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무허가 술집을 드나들었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밀조된 술을 마셨고 약사들은 의약용 알코올을 조제하기에 바빴으며 일부 의사들은 알코올을 뽑아낼 수 있는 처방전을 공공연히 판매하곤 했습니다. 금주법의 예외인 종교용 포도주의 주조량도 폭증했지요. 미국인들은 부동액에서부터 향수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나 되는 합법적인 상품에서 술을 뽑아냈습니다. 1928년 뉴욕에서는 부동액과 페인트에서 알코올을 뽑아 마신 3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요. 금주법이 시행된 13년 동안 3만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독성이 함유된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힘만으로 술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정부의 무력함보다 더 놀라운 것은 금주법이 조직범죄를 조장했다는 사실이지요. 알카포네는 시카고에서 불법 알코올 제조와 판매에 기반을 둔 엄청난 범죄 제국인 시카고 아웃핏을 구축하였습니다. 남부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알카포네가 이끌었던 시카고 아웃핏은 서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조직으로 성장하였으며 그는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알카포네가 장악한 주류 밀매점은 10,000개가 넘었으며 여기서 조성한 자금으로 출판사, 도박장, 매춘, 경마, 나이트클럽까지 손대지 않는 업종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밀주 단속반이 있기는 했으나 뇌물을 받고 밀수와 밀매를 눈감아주는 일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주법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카고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죄 집단들이 활개를 쳐 마침내 범죄 집단들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알카포네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들과 맞서기 위하여 1000여 명이 넘는 총잡이들을 고용하여 1920년과 1927년 사이에 250여 명에 달하는 경쟁자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알카포네의 강력한 경쟁자는 빅스모란이었는데 1929년 2월 14일 알카포네의 부하 2명이 경쟁자 빅스모란의 본부를 급습하여 기관총 150발을 쏘아 그의 부하 7명을 죽인 밸런타인데이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들과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금주법은 해가 갈수록 지지자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지만 각 주정부는 주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법무장관이 이끄는 위원회가 금주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자 1933년 3월 23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상원에서 발의한 쿨렌 해리슨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알코올 도수 4%까지의 술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었지요. 이어서 같은 해 12월 5일 금주법은 수정헌법 제21조에 의해 폐지되고 이후 금주는 각 주의 법이나 지방조례에 의한 권한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이후 1966년 미시시피주의 금주법 철폐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에서 금주법이 폐지되었지요. 통상 금주법은 실패로 돌아간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주법이 시행된 1920년에 미국인의 알코올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1940년대까지 알코올 소비량은 금주법 이전의 수준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법이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주법의 결과 마피아 같은 범죄 조직이 나타나 성장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들 범죄 조직의 밀주 유통 사업이 오늘날의 마약 밀매 사업의 원조가 되었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를 강타한 금주운동과 금주법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